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소방, 구조, 경찰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 좀 크게 할 수 없다는 점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늦은 시간 연락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 구조, 경체 준비 중입니다. 소사모 카페에서 보고 질문이 있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생활영어, 그리고 소방학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 봅니다. 노베이스라 5월부터 소단기에서 인강을 보면서 진도를 빼고 기초를 쌓자 하면서 인강과 기본서를 반복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기본서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기출에서 해설이 잘 나온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출에서 해결을 하세요.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기출을 계속 보는데 자주 틀리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기본서를 발췌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기출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 싹 다 표시해야 합니까? 그러기에는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출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시고 기출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기본서 발췌독하면 좋습니다. 특히 소방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서를 볼 때 우리가 단순 암기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는 기출에서 해결을 하고 기출에서 자주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발췌독하고. 근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기출을 벗어난 지엽적인 부분, 이 부분을 기본서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수험생들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강사가 할 역할이지. 뭐냐? 모의고사죠. 소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승진, 소방 간부 여러 가지 상위 시험에서 강사님들이 알아서 좀 좋은 문제나 소방 공채 특채 학생분들이 소방학에서 이런 거 나오겠구나 라는 걸 선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어 문법 틀은 어느 정도 잡혔고 좋습니다. 그러면 국어 문법은 계속 암기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직접 푸는 연습하면 되고 일단 그 전까지는 기출까지는 암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출 문제를 풀며 기출 문제에서 모르는 부분을 기본서 병행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대신 암기가 필요한 건 암기를 해주세요. 고전 문학은 중요시하는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현대문학은 이론적인 용어, 수사법 등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어 공부법이 바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국어에서 만약에 뭐 한자 성어나 요거는 소방 쪽은 별로 많이 안 나올까 그냥 채소로만 아예 안 보지 말고 그냥 기본서 정리되어 있거나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채소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고전 문학이나 현대문학은 저는 생각했을 때 물론 기출에 나와 있는 작품을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기출 작품, 문학작품 뭐 포인트를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그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어떤 특정한 작품이 나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각각 기출 문학작품을 보면서 포인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답을 유추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문학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문학이나 비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작품에서 활용했던 방법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학 작품까지만 풀지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포인트 체크랑 그리고 어떻게 답을 유추하는지 그리고 실전 연습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은 계속 암기해 주시고 기출 포인트 관련된 거 필요한 거는 기본서 같이 병행하시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풀면 되고요. 모의고사는 한 2개월 전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다음은 영어. 영어는 김수환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따라갔지만 너무 강범위하고 그쵸?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방특채 영어 강의하는데 소방특채는 한 5개월이면 충분히 고득점 나와요. 근데 강사님들의 범위가 너무 강범위한 문제점이 뭐냐면 1년 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이 넣고 너무 많아요. 투머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거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제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면 저는 너무 선생님의 인강을 너무 따르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소방 특채는 저는 5개월에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냐면, 자, 일단 1단계 그냥 중학교 0단어 뭐 1800개, 그리고 수능 0단어 1시간 정도 보시고,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한 2시간 반 정도 공부합니다. 영어는 3시간 반만 5개월만 하면 끝이에요. 소방 특채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2단계. 2단계에서는 계속 수능 0단어 해독하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고, 그리고 문법을 한번 공부했으면은 기초 문법을 한번 복습해 주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다 해독 한번 끝내잖아요. 복습해 줘야 돼요. 1시간 줄여가지고 이거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구문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문 독해에서,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따라서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고, 그러면 이 구문 독해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직독직해, 영어를 앞에서부터 있는 연습. 수험생들 영어 테스트를 해보면요, 독해를 시켜보잖아요. 간독해라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하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석 못해요. 시전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읽기, 어디서 끊어읽는지 잘 모르시고, 문장 구조 분석 할 줄 모르시고. 왜냐면 문법이 너무 약해요. 왜 약하냐면 소방 강사님들의 문법 교재가 너무 얇아요. 소방 영어 10단 전자에 뺄 거 너무 많이 뺐어. 그러니까 독해에서 읽기 위한 문법이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교재 봤으면 좋겠어요.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1시간 반. 자, 여기까지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이게 중요해요. 소방 공채 특채 수험생분들이 아무리 인강도도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테스트 해보면은 이 1, 2단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넘어가고 있어. 막 유효문 독해로 막 듣고 있고, 막 이상한 막 과정 같은 거 막 듣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3단계. 소방 특채니까 수능 0단어만 계속 보세요. 나중에는 소방 전문 용어 같은 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고, 3단계에서 일단 수능 0단어 계속 암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수거나 생활영어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문법은 이제 계속 1시간씩 복습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문법 많이 안 나오는데 문법 계속 1시간이나 투자합니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계속 복습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사,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소방 강사님은 막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 영어 강사님들이야 영어를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분들이니까 막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강사님 입장. 수험생들은 그럼 머리 아파요, 죽어요. 왜냐면 용어라는 거는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가끔씩 강사님들 영상을 보면은 본인이 막 학자인 것처럼 막 오형식은 없다, 막 이거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그런 강사님 강의 듣다가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멘붕이 오냐면,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듣을 때 그 강사님은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그 강사님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강사님은 다 그 용어를 써요.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에서 절 단위로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5형식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짧은 구에서 절 단위로 볼 수 있고, 수능태가 나오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능태가 3형식의 수능태인지 4형식의 수능태인지 5형식의 수능태인지 대절치 동사의 수능태인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독해 수능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수능태를 만약에 형식 볼 줄 모르면은 막히는 거죠. 뭐 투부정사 나온다? 그러면 명사절 용법인지 형용사절 용법인지 부사절 용법인지, 선생님 이거 굳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 독해를 빠르게 직독직해를 해석하죠. 명사절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리에 오는지, 형사절 용법은 한절 용법과 서술절 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만약 비투 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예정, 간우, 운명, 의도, 의무, 그리고 부사절 용법이라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언제 그렇게 해석하는지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지 빠르게 해석할 수 있죠. 거꾸로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감독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감독해는 지문이 짧을 때는 통하는데 지문이 어렵고 길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ing 나온다 할게요. 지문에서. 그럼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럼 분사가 나오면은 분사하는 역할이 뭔지, 뭐 전치수시, 후치수시, 한절적 용법, 서술적 용법,
선생님 용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독해를 잘하죠. 독해 싸움이니까. 왜 문법에서 정해놓은 용어를 모르고 접근하려고 하세요? 이건 마치 국어를 공부하는데 비문학과 문학을 공부하는데 용어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각각 형태는 어떻게 쓰이는지, 뭐 위드 분사구문이 나오면은 해석이 어떻게 하는지, 관계대명사 나온다. 관계대사 격을 잘 못 봐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말고도 주격, 보어 잘 못 보시고, 관계대명사 안에 삽입되는 케이스 잘 못 봐요. 문장이 길어지니까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사 생략, 목적격 관계대사가 생략되는 거 아니죠. 다양한 형태로 생략이 돼요. 그리고 관계 형용사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계 부사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 독해서 쓰인다는 거죠.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복합 관계 형용사 등등등. 또 관계대명사 여러가지 응용될 수 있죠. 뭐 전치사라고 할까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by ing, in ing, on ing, above ing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비교급이라 해볼까요? 양자부, 양자긍정, 양자부정, 여러가지 다양한 비교급 관용어구도 많고, 접속사 앞에 부정문이 있고 뒤에 but이나 unless나 without이 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양한 구문들 많잖아요. 구문이 뭐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도치들, 조건 도치, 무조건 도치, 부정부사 도치, 그리고 뭐 장소부사 도치 정말 많죠. 이거 외에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문법에서만 필요하냐? 아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독해를 읽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결국 문법이에요. 근데 서방 영어 강사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방 영어가 쉽다는 전제하에 문법 이것저것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에 비해서 교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수능 교재에 비해서 빈약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독해에서 영향을 미쳐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 문법은 계속 독해 문장 읽기 위한 문법 1시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독해를 한번 끝났으면은 구문 독해 1시간 반 동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 복습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유무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무 독해. 많은 서원칙 선생님들이 아니 1, 2단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얘를 먼저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강사님이 해주는 걸 보고 있어요. 본인들 풀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실력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4단계는 어휘는 계속 1시간 반복, 그리고 소방 특채 용어 봐주시고, 수어나 생활용어는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법도 그냥 1시간.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잘 읽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시간 반을 유형별 독해, 그리고 나중에 특채 기출, 소방 공채 기출 요 정도 시간이 남아? 그러면은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보다는 저는 다른 직렬 중에서 진짜 쉬운 직렬 위주로 기출을 푸시기 추천합니다. 왜? 지문이 좋아요. 기출을 푸는 이유는 간단해요. 독해는 지문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대략 큰 반영이에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막 유형별 독해에서는 나중에 막 유추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 이게 나중에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독해 노트 정리할 거고,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다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초반에는 인강을 보면서 이게 위주로 나갔습니다. 인강이 필요한 거는 인강을 보시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복습을 해야 돼. 문제는 복습을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니까 문제죠. 강사님들 과정이 1년 과정인데 계속 넘어가기만 해요. 학생들 문제점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독해는 어느 문장은 해석이 되고
어느 문장은 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1, 2단계가 안 된 거예요. 김서 선생님의 경찰 리딩 단기 완성을 풀다 보면 1회당 10문제인데 평균 7개에서 8개 정도 맞습니다. 특히 문장 삽입 문제와 순서 배열 문제는 거의 틀립니다. 원래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자이스토리 고1 쉬운 걸로. 왜? 어려운 거는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접근하는 연습도 잘 안 됩니다. 단계별로 하자는 거죠. 자이스토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거의 설명이 과외식이거든요. 자, 현재 영어를 뭐부터 다시 제대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 2단계에서 안 된 것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 다음에 3단계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독해 연습 좀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4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 특차는 한 90배에서 95점 이상 가능합니다. 야, 영어 단어는 주어 영단어와 소방진역 어휘는 완료됐고 좋아요. 구동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저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려고 해요. 무슨 말이면 나중에 소방 특채 공채 기출 풀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휘랑 생활력 나왔던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여기다 앞부분에다 정리해 주시고 반대로 뒷부분부터는 독해서 푸는 모르는 어휘들 독해용 어휘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하시면 요거를 자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 계속 보면서 요거 자투 시간에 보시면은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복습이 될 거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이 독해용 어휘 노트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영단어를 봐야 하는데 외웠다 안 외웠다 해서 그게 아니라 계속 외우세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시간에 무조건 넣으세요. 그냥 고정이야 무조건. 제일 먼저 하세요. 그냥 하기 싫으면. 자, 독해할 때 안 보이는 단어가 많은 정도는 아니고 좋아요. 그러면 몇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정리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기가 얇아. 누구는 김소영 봐라. 누구는 경선씨 봐라. 아무 시중에 있는 단어책 봐라. 말들이 많아서 저는 소방 특채면 아무 단어책 봐도 상관없어요. 뭐 김소영을 보든 수능 단어책을 보든 어떤 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영어 자체가 쉽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하나 딱 찍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 보세요.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를 보세요.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독해용 어휘 노트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소방학 개론입니다. 자, 이제 소방학 개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방학 개론 또 공채 같은 경우는 소방 관계법규 이 두 과목 어렵게 나오니까. 근데 참고로 소방직 선생님들 좀 참고해야 될 게 내년에 소방 영어가 이제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건전제 시험은 전환이 되잖아요. 경찰 영어도 마찬가지였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소방 시험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경찰 영어처럼 어렵게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기조대 소방 공채나 특채의 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살짝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건전제 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직 선생님들은 영어는 살짝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공채, 특채,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어렵게 나온다. 이걸 감안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소방학 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막혀있잖아요. 지금 새벽이 아니죠. 아침이죠. 아침이라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기본서 위주로 쭉 이해와 암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세 과목 중 공부 방법이 암기와 이해 위주인 것 같아서 제일 간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기본서 본다고 했을 때 이해와 암기 좋아요. 뭐 이해는 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암기는 암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대신에 소방학 같은 경우는 기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 좀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과목은. 자,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어영부영해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늦은 밤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수도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 보완하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